네, 안녕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과 함께하는 화요일에 만나는 전략방송 시간인데요.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델타 변이가 확산돼가지고 뭐 우려감이 증가한다. 글쎄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오래가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것은 이미 뭐 시장에서,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다 예견했던 부분이고, 또 치사율 또한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시장은 다시 이제 유동성에 기대는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갖지 말자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가,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시 클럽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가 있을까요? 24시 클럽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거,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뭐 저희 4명의 멤버 뿐만 아니라 저희 4명의 멤버가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해왔던,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 이제 이야기를 들어왔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2차전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가 2018년부터 이제 요쪽을 파기 시작했는데, 요쪽을 파던 그 과정을 이제 뭐 지금도 2차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것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요렇게 날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일부 조금씩 이렇게 물량을 축소해 가기 시작하면서, 뭐 우리가 이것을 투자한 지, 이제 우리 24시 클럽 회원분들이, 가족 여러분들이 투자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어요. 2년이 안 된 종목도 있고 2년 정도가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2년이라는 긴 여정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런 투자 비즈니스랑은 조금, 그러니까 단발적인 투자가 성행되는 이 시장과는 조금 거리가 먼 투자였죠. 긴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던 그 배경부터 시작하면 뭐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우리가 분석을 했던 시작이었고요. 초석이었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출현, 테슬라의 태동, 그리고 도요타의 몰락이라는 뭐 책도 있었습니다. 뭐 많은 부분 이제 투자에 대한 영감을 줄 만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우리가 이것을 파기 시작했죠, 2차전지를. 그리고 세계 최대 자동차 소비 대국인 중국의 판때기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판때기를 엎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인 이 자동차 쪽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중국이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튼다, 뭐 이렇게 계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전기차로 갈 경우에는 산업의 생태계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계산을 했던 거죠. 그게 우리가 분석을 했던 이유였고, 매수를 했던 원인이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유럽, 내연기관 자동차가 가장 주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럽이 이렇게 변화한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죠. 뭐 이쪽에 투자를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됐고요. 또 하나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시대, 미래차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또 정부의 정책이 이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우리에게는 투자를 뭐 멈출 수 없었던 그런 요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부터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뭐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을 우리가 기업 탐방을 다녔습니다. 뭐 에코프로 BM 상장되기 전에 이제 양극재 쪽에서 기술력이 가장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스미토모 화학과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과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그런 기술력과 CSG 기법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 멤버들 다 그때 깊이 있게 공부를 했고, 저희 회원분들을 모시고 가족 여러분들을 모시고 에코프로 BM 상장 전에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김배웅 대표님을 찾아뵀던 그 사진이거든요. 뭐 이런 시절도 있었고요.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공장 이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회사가 됐죠. 근데 이제 2019년도에 PNT의 공장 전경이거든요. 가서 이제 찍었던 모습인데 공장 이전에 찾아뵙고 공장을 찍고 그랬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 공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기업으로 변화했죠. 근데 이때도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분석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 주가 빠지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힘들어해가지고 대주전자재료가 써있죠. 여기 대주. 요 기업도 탐방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많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기업 탐방 내용도 설명드렸고 대주전자재료가 왜 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또 TV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2차 전지에 거의 2년 동안 미쳐 있었어요. 거의 뭐 연구원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시간 분석을 해왔고 그 과실의 열매가 점진적으로 이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실의 열매를. 포트 편익이 금액이 평균적으로 이제 201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5만원 정도예요. 5만원 정도. 28만원부터 조금씩 물량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수익률이 460% 정도가 되네요.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들 계산을 해보게 되면 2020년 1월 2일날 가입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뭐 423% 정도 된다. 뭐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460%면 60%면 5배가 넘는 거죠. 5배 이상 수익이 났어요. 긴 여정이었죠.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어우, 진짜 편했겠다. 그냥 들고 가면 수익이 났으니까 굉장히 편했겠네. 아유. 만약에 제 혼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모시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들었었어요. 에코프로비에 뭐 이렇게 주봉인데요. 5만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코로나 때 또 집중적으로 매수해가지고 5만원대 뭐 평균적인 매수가다. 초기에 진행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작년에 배터리 데이 있었죠. 이게 주봉이에요. 이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무슨 실패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처럼. 또 뭐 타 전문가들이나 뭐 다른 곳에서 이제 다른 뭐 미디어 쪽에서 2차 전지는 끝났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로 요 날이 요거거든요. 배터리 데이 때 밀렸을 때 요 그 장대 음봉이 떨어진 날 떨어졌을 때 요때 뭐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이겨낼 수 있게끔 뭐 말씀을 드려도 뭐 초상집 분위기였죠.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도 수익이 줄어드니까 초상집 분위기고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손실이 나시니까 또 초상집 분위기였고 아무튼 그 결과는 모두가 이제 승리를 겪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회원분들 모시고 이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고 도중에 이제 뭐 지쳐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생각보다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또 대한민국 투자자들에게 이 장기 투자는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이다라고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SKC 이런 기업들도 이게 주봉이거든요. 3만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났고 17만원대에 와 있네요. 큰 수익이 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거래 정지당한 적도 있고 그럴 때마다 주봉이거든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뭐 작년 8월 달에는 뭐 천하의 역적이 돼가지고 공격도 받고 그러면서 계속 끌고 왔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스토리일 거예요. 뭐 이렇게
증권방송계에서 종목을 2년 동안 끌고 와가지고 이제부터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스토리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또 유튜브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분사되니까 자금이 이쪽 소재단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것이 이제 현실화됐죠. 다행히 우리 딱 계산했던 대로 주가가 움직여줘가지고 우리도 이제 원했던 목표 시가총액들이 오고 그래서 일부 물량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2차전지가 안 좋아서 파는 거냐?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고성장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은 많지가 않고요. 또 대한민국이 가장 고급스러운 배터리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기회,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가 언제 갑질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갑질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전무후무란 단어를 제가 많이 쓰는데요. 우리 인생 살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기회가 온단 말이야? 정말로 큰 기회가 온 거죠. 그래도 우리가 원했던 목표 시중에 왔기 때문에 그냥 박수 칠 때 떠나는데요. 우리가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큰 수익이 나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수익이 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더 매력적인 게 나타나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목적으로 우리는 이차전지를 줄이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전지를 처음에 접근했을 때 많은 분들이 2018년도, 2019년도 또 우리가 접근해 올 때 많은 분들이 그때 2차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2차전지도 이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외된 그런 이런 신발과 같은 대중의 관심이 없는 하나의 산업 중에 하나였고요. 2019년도는 그때 5G가 강했죠. 5G. 비메모리 반도체. 그때도 뭐 저희도 비메모리 반도체 5G를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왔던 것은 2차전지였고, 아무튼 그때 2차전지는 ESS 화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투자 매력도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소외된 2차전지를 모으기 시작했고, 뭐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으로 5배 이상 나는 그런 수익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2차전지 이후에 어디를 보냐? 그렇죠. 요렇게 소외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하는 것들 중에서 내년도 큰 그림으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요쪽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바로 이쪽입니다. 다음은 2차전지 이후는 소외된 그런 쪽인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요쪽이 제2의 H&M처럼, H&M이 참 부러웠던 것이 단기간에 이렇게 터졌잖아요. 이게 주봉인데 단기간에 한 2-3개월 동안 터졌단 말이죠. H&M이 터진 이유가 뭘까요? 공급은 쪼그라들었고 과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공급자적인 측면에서의 과점 위치에 있는데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재미없다가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죠. 다 떨어져 나가고 H&M 정도와 뭐 일부 해운사만 남았기 때문에 요쪽에서 쇼티지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실적과 연결되면서 이만한 기업이 없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H&M. 요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죠. 요런 산업. 요런 산업 쪽에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좀 기획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B2C 쪽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B2C. 24시 클럽이 지금까지 분석했던 것들은요, B2B가 많았어요. B2B가. 뭐 에코프로 BM라고 하더라도 만들어진 하이니켈 중심의 양극재를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으로 납품하는 B2B 기업이었죠. 우리가 투자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간재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고객으로 다이렉트로 넘어갈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왔고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어요. 작년에 우리 24시 클럽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은 B2C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의 뭐 6, 7개월 동안 계속 분석을 해왔고, 6월달만 하더라도 제가 기업 탐방을 10개 이상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추리기 시작했고, 지금 딱 4종목으로 추렸습니다. 요쪽에서 또 승부를 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을 더 드린다라고 하면,
그럼 B2C 쪽을 왜 보냐?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미국의 이 저축률이 20%대를 보여준다는 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 과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미리 선취매를 하자는 거죠. B2C 쪽에서. 요쪽을 지금 계속 파고 있고. 근데 여기서 진입장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성 이런 거 다 따져야 돼요. 다 따져가지고 최고의 종목들만 엄선해가지고 제2의 에코프로 BM, 제2의 SKC와 같은 그런 기업들을 키우려고 하거든요. 타임라인도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그 부분도 설명드릴 텐데.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우리가 언택트와 컨택트를 함께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한꺼번에 함께 가져갈 겁니다. 도중에 언택트를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기 시작하면서 컨택트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B2C 쪽에서도 언택트가 있어요. 컨택트로 넘어가는 그런 타임라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언택트와 컨택트를 같이 가져가다가 아마 11월, 1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대한민국 시장에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때 언택트 쪽을 줄여가지고 컨택트 가져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쪽에서 마지막 파티를 준비하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을 짜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였어요. 분명히. 그리고 다행스럽게 우리 24시 클럽은 배터리에다가 승부를 걸어가지고 크게 수익 난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주도주니까 주도주를 잡게 해준 것 또한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차기 주도도 꼭 잡아내리라 저희는 믿어 싶지 않거든요. 예, 저희 멤버들 다 믿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B2C 쪽에서 뭔가 큰 과실의 결과가 또 만들어질 거라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라인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이전이죠. 지금 7월이니까 한 5월, 4월, 5월 정도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2배 이상 수익을 못 내면 바보 소리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2배 이상 수익이 나신 분들도 많고 우리 회원분들처럼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코로나는 벤 버냉키가 2008년, 2009년도부터 돈을 뽑아냈고 파월이 뭐 그 뒤를 이어서 돈을 뽑아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직 엑시트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뽑아낸 시장이었어요. 2008년, 2009년 제가 한번 보면서 얘기해보죠. 미국의 시장을 나스닥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이해가 좀 쉽겠네요. 나스닥이 이제 주목으로 한번 볼까요? 큰 그림으로. 나스닥이 참 진짜 주가 많이 올라갔네요. 나스닥이 2009년부터 이 높은 깊은 랠리가 이어진 것 또한 시장의 유동성이 원인이었죠. 저금리 시대가 원인이었고. 근데 이제는 이 저금리 시대도 언젠가는 서막이 내리겠죠. 너무 오랫동안 시장에다가 양적 완화라는 이유로 돈을 뿌려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스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고금리 시대로 넘어가는, 고금리 시대라고 하기보다는 저금리 시대의 서막이 끝나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겠죠. 그 전에 마지막 파티는 한 번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래요. 저금리 시대 이 주식 투자처럼 좋은 기회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많은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축해가지고 뭐 시장에서 이제 듣다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뜬구름 잡는 거 말고 현실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실적이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잘 추려가지고 올해 하반기 잘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24시 클럽은 B2C 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내년 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또 물량을 줄이려고 해요. 그쪽을. 그런 식으로 이제 타임라인을 짜서 구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종목은 못 드리죠.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희 가족 여러분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24시 클럽의 이경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